네, 국내 뉴스 브리핑입니다. 4인 가구 이상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중대형 주택 수요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형 주택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커버드 본드가 법제화될 예정입니다. 장기 고정금리 주택 대출을 은행들이 확대해 나설 방침입니다. 중대형 아파트가 앞으로도 찬밥 신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시장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중대형 아파트의 위상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성장 둔화세가 뚜렷해지면서 바닥을 찍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7.6%를 기록했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3분기에는 더 떨어졌습니다. 백화점들이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루밍족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롯데와 신세계백화점이 백화점의 한 층을 남성 전문관으로 바꿨습니다. 에너지를 무한으로 공급하는 시대가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에너지 정책 기조를 무한 공급에서 수요 관리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저금리 시대 고액 자산가들의 선택은 비과세 저축 상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금리 시대 투자처로는 비과세 저축 상품이 다른 상품보다 더 우선으로 꼽혔습니다. 네, 오늘의 조간신문은 먼저 매일경제신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커버드 본드가 법제화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특히 장기 고정금리 주택 대출 상품 확대에 적극적으로 은행들이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안전성,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금융당국이 앞으로 커버드 본드 발행과 관련해서 이처럼 관련된 법률을 만들 예정입니다. 특히 단기금리 그리고 변동금리 위주인 국내 주택담보대출이 금리 인상기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 바로 어제 금융연구원과 함께 커버드 본드 발행에 대한 법률 부분에 있어서 방안을 발표하는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커버드 본드라고 하는 것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가 앞으로 우량한 주택담보대출 채권 등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5년 이상의 장기 채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일보 일면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중대형 아파트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중대형 아파트의 위상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대형 아파트를 사야 돈이 든다고 하는 투자 수요가 점차 빠지고 있고, 그리고 실수요 위주로 재편성되면서 중대형 아파트를 찾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4인 가구, 5인 가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앞으로 이 같은 중대형 아파트의 수요가 20% 이상 뚝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이 같은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가구 구조 변화에 따른 주거 규모 축소 가능성 진단 보고서라고 하는 보고서를 통해서 앞으로 2017년까지 총 가구 수가 1,795만 가구에서 1,919만 가구로 124만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4인과 5인 가구보다는 1인 가구, 2인 가구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입니다. 중국의 3분기 GDP 경제 성장률 발표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성장세가 많이 둔화된 것으로 보이면서 중국 경기가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7.6%를 기록했던 중국의 GDP 경제 성장률이 3분기에는 더 떨어졌습니다. 3분기 GDP 성장률이 7.4%로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7분기 연속 하락하면서 성장 속도가 이제 늦어진 것 아니냐라고 확인이 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비관론보다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는 점도 시장에서 주요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아무래도 올해 안에 확실하게 바닥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점차 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날 경제 성장률 발표와 함께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그리고 최근 나온 경제 지표들이 이 같은 긍정적인 기대감을 더욱더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경제신문입니다. 백화점들이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남성들 중심으로 그루밍족들을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가입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와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는 백화점의 한 층을 아예 남성 전문관으로 통째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도 1층에 남성 전문관 단독 매장을 내세우면서 남성 고객들 잡기에 한참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롯데와 현대, 신세계백화점들이 이처럼 남성들 고객들을 유치함으로써 불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 지난달 지방에서 첫 단독 매장을 남성 전문관으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점에서도 열었는데 앞서 백화점 같은 경우는 강남점 6층을 통째로 남성 매장으로 바꿔버리는 파격적인 변신을 했습니다. 구찌나 버버리, 돌체인가바나, 입생로랑, 토즈 같은 이런 외국의 유명한 6개 브랜드 등에 대해서 남성 단독 매장이 국내에 첫 선을 보인 것으로 앞으로 남성들이 지갑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일보 일면기사입니다. 앞으로 에너지가 무한대로 공급되는 시대가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앞으로 향 우리나라에 대해서 에너지 공급 정책을 발표했는데 무한 공급에서 수요 관리로 장기적인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기후변화와 에너지 부문에 대해서 우리나라 중장기 전략 보고서 내용을 전격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앞으로 30년 이후 한국이 나아가야 할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나오지 않았고 아직까지 큰 뼈대만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말라가는 우리나라 자원 그리고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압력으로 인해서 앞으로 지금처럼 에너지를 펑펑 쓰는 모습이 자취를 감출 것이라고 정부가 예측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에너지 정책이 현재는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지만은 앞으로는 점점 갈수록 수요 관리로 옮겨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입니다. 저금리 시대가 계속되면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는 투자 상품이 바로 비과세 저축 상품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액 자산가들이 비과세 저축 상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저금리 시대 투자처로 비과세 저축 상품이 가장 우선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무엇보다 투자 수익률이 높다는 점을 가장 크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세에 중점을 두겠다는 앞으로의 투자 의향이 이처럼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의 23.1%가 이처럼 비과세 저축 상품을 선택한 것으로 보면 앞으로 저금리 시대에는 비과세 저축 상품이 큰 대세로 투자 상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투자처로는 부동산과 주식, 예금 적금 그리고 펀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저금리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금융상품보다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주택 토지보다는 상가나 오피스텔이 부동산 시장에서 또 수익형 부동산 상품으로 크게 부상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